세계보건기구가 햄이나 소세지 등 가공육을 성면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소비자분들이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마치 붉은색의 고기나 또는 육가공품을 먹으면 암에 바로 걸릴 수 있다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참석해서 햄이라든가 소시지 같은 건 아이들이 좋아하지만 급식 메뉴에서 적게 사용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햄과 소시지는 담배만큼 위험한 1급 발암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소세지, 햄, 핫도그 같은 가공육을 담배나 성면 같은 1군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WHO는 붉은 고기, 그러니까 쇠고기, 돼지고기도 조만간 2군 발암물질로 지정할 거란 말까지 하면서 지금 파장이 상당한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먹은 햄이며 고기 생각할 때 오늘 이 문제 좀 짚고 가야겠습니다. 먼저 WHO의 이번 경고를 지지하는 분이세요.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임종환 교수 연결을 해보죠. 임종환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슈퍼에서 팔고 아이들까지 맛있게 먹어온 햄, 소세지인데 이거를 술, 담배, 성면하고 같다니까 이건 너무 충격적인데요. 1군 안에서 암 발생 정도는 예.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굉장히 독성이 강한 거가 있고 낮은 정도가 있는데 1군을 분류하는 거는 과학적 근거로 봐서 사람에게 명백하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분류한 겁니다. 예. 그 안에서의 정도, 위험성의 정도는 좀 차이가 있다.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면 흡입하면 암에 걸린다라고 믿는 그 정도 확신이 가공육을 많이 섭취했을 때 암 걸린다고 하는 그 확신도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네, 그 과학적 근거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충격적인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네네. 어떤 심각한 문제가 가공육한테 있는 걸까요? 매일 한 50g 정도의 가공육을 먹게 되면 예. 대장암 발생이 18% 증가된다고 하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매일 50g씩 가공육을 쭉 섭취하면 대장암 발생률 18%가 증가된다. 네. 예,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성분은 뭡니까? 그러니까 식품을 가공하는 과정 중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발암물질인데요. 예. 예를 들면 PAH라고 해서 보면 다반향적 탄화수소 요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붉은 고기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아민류 자체가 아질산염과 만나게 되면 예. 그러면은 나이트로자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예. 이런 발암성 요인들이 문제가 되고요. 아질산 나트륨 같은 경우도 이런 발암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독성 자체가 생각보다 강합니다. 어느 정도나 돼요? 가장 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청산가리 치사량이 0.15 정도인데 예. 아질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1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청산가리가 맹독성을 갖고 있는 화물이라고 한다면 예. 지금 아질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고독성 정도, 그거보다는 상당히 낮지만 역시 독성이 높은 정도의 화합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청산가리 하면 우리가 그냥 먹으면 바로 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하나 아래 단계가 아질산 나트륨.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햄 하나에 들어가는 양은 문제는 없을 정도의 양이었습니까? 하루 섭취 허용량을 정해서 예. 보면 안전기준을 정했지만 이걸 역시 보면은 안전하다 보장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질산 나트륨이 암 발생과 관련된다는 논란은 이제까지 계속되고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돼 왔던 건데 지금까지는 좀 괜찮다 안 괜찮다 뭐 찬반이 엇갈리고 이러면서 쭉 허가가 돼 왔던 거고 우리가 섭취를 했던 건데 이번에 WHO에서 확실하게 1군 발암물질이라고 정하고 나니까 이게 대혼란이 시작이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WHO 발표대로라면은 햄, 소세지, 육류 많이 먹는 미국인들은 대부분 병에 걸렸거나 죽었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과장된 건 아닌가요? 미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제 고기를 먹는 쪽에 익숙해서 예. 보면 몸 체형 자체가 상당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체 방어 기전이 발달돼 왔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채식을 해왔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갑작스럽게 이제 식단 자체가 소구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질환 발생이 높아지고 있는데
충격적인 거는 우리나라가 대장암 발생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세계적으로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 세계 식육학회라는 게 열리는데 올해도 열렸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왔었고 전문가들도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일부 학자들의 입장만 가지고 이거 너무 충격적인 발표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식품 섭취와 관련돼 있는 암 발생과의 관련성 부분들을 한 800개 문헌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그중에서 여러 문헌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오류를 제거하고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당장 먹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햄 소시지? 이제 향후에 보면은 육식에 대한 섭취 방안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능하면 가공육보다는 이제 직접 고기가 덜 가공된 육류를 섭취하는 것이 보다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이 붉은 고기보다는 가능하면 흰살 고기 부분이 암 발생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살 고기가 갖고 있는 이제 원래 그 안에 철분도 많이 포함돼 있고 아민기도 포함돼 있고 예. 이런 특성 자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섭취량이 많아졌을 때 암 발생과 관련돼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영양학적 가치 부분에 대해서 역시 국제암연구소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룹 2A로 분류되어 있는 이제 붉은 고기 자체를 섭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주로 야채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게 되면 항산화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독성 물질을 우리 몸으로부터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음식하고 같이 먹는 게 좋으냐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붉은 고기 같은 경우에는 2A군으로 이제 곧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먹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니고 네. 영양학적으로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 하기 때문에 섭취량을 조절해라 정도의 우리가 경고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임종환 교수 먼저 만났습니다. 지금 이제 가공육이 문제인데요. 햄, 소세지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가공육 업계에서는 상당히 격앙돼 있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보죠. 한국육가공협회 기술고문이세요. 정승희 박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햄 만드는 기업이나 축산 농가나 뭐 부대찌개 업체나 그쪽 분위기 어떻습니까? 당연히 축산농가나 육강업체 또 고기를 다루는 식당은 물론이고 일반 소비자들도 아마 혼란에 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과연 우리 국민들이 고기나 햄, 소시지를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란에 빠진 거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조류 독감이 발생을 했었죠. 예. 그 당시에 안타깝게도 닭고기나 오리고기 식당들 대부분이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했었죠. 그랬었어요. 저는 이런 정도로 아마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반응하지 않을까 아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대찌개집, 뭐 가공육들 쓰는 집들이 예전 조류 독감 때 정도의 위협을 지금 느끼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처음 이것이 조류 독감이라는 상황이 터졌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모으고 있다가 계속 그 연일 그 뉴스에서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접하면서 닭고기나 이런 오리고기 같은 것들을 멀리하게 됐던 것이죠. 마찬가지 그래요. 이번에도 이런 상황이 처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일반 소비자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업계를 생각하면 좀 안 되긴 했습니다만 소비자들이 알아야 될 정확한 정보라면은 WHO 입장에서는 알리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 그 국제암연구소 발표를 아주 섣부른 발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섣부른 발표라고요? 이 발표 내용을 보면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붉은 고기나 가공육을 먹으면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마치 고기를 먹으면 암에 걸리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들을 1급 발암물질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붉은 고기류는 2급 발암물질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몇 분의 교수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곳에서 이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발암물질로 분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하더군요.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예. 그 국제암연구소에서 발표한 22분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암 전문가나 영양학자들이지 육가공학자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비자로서는 좀 약간 좀 이해가 어려운 것이 육가공학자들, 그러니까 가공육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면은 뭔가 이 결과가 달라지는 건가요? 즉 1군 발암물질이라고 지정한 것이 2군이 되고 3군이 되고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국민인당 육가공포를 1년에 약 4.4kg 소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을 하루 1일로 환산을 시킨다면 예. 하루에 약 12g 정도를 먹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은 국제암연구소 기준의 약 4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매우 낮은 양입니다. 독일은 현재 국민 1인당 육가공 소비량이 1년에 약 30.7kg을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약 7배 정도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국제암연구소는 육가공품 소비량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공육을 너무 과하게 섭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육류 및 가공육 수치를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라고 발표를 그분들은 했습니다. 예. 따라서 저는 이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까지도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결국은 그렇게 많이 먹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달 과정에서 그러니까 방법론의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네요. 말하자면은.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어떤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예.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고기를 섭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도 이 뉴스를 접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마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육가공 전문가들과 또 유럽이나 또 미국에 있는 육가공 전문가들 같이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망을 마련해서 아마도 국제암연구소에 이의 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예, 크게 반발하고 있는 쪽입니다. 한국육가공협회 기술고문 정승희 박사까지 만났습니다.